네, 오늘은 치과 실손보험, 특히 미청구 보험금에 대해 가장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치과 보험 박사라고 불리면서 수많은 실제 사례를 접해보신 김지윤 이사님 함께합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보험 박사 김지윤입니다. 제가 미청구 보험금이라는 분야를 깊게 다루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이 치과에 오셔서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치과에는 정작 이제 받을 수 있는 일반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보통들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치과는 워낙 비급여 진료가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급여 항목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청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알려드리고자 제가 좀 파고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실손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신다라고 했는데요. 치과 치료도 실손보험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치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형외과랑 이런 피부과, 성형외과 같은 경우 거의 다 비급여 진료가 많잖아요. 성형외과 또한 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들도 청구가 가능한 부분들도 있고요. 치과 같은 경우는 스케일링이라든지 잇몸 치료, 요즘에 충전 치료, 임플란트, 65세 이상 임플란트 의외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실손도 여러 세대별이 있으시는데 세대별에 따라서 좀 받을 수 있는 좀 지급 방법에 따라서 보험금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듣기로는 실손보험이 1세대에서 4세대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던데요. 이거랑 또 치과 보험금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1세대 같은 경우는 질병은 되지 않고요. 상해만 가능합니다. 근데 상해도 1세대 실손을 가입하신 분들 중에 상해 의료비라고 입통원 의료비라는 특약이 있거든요. 그 특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급여 항목이든 비급여 항목이든 다쳤을 때 비용을 받을 수 있는 특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2세대부터 지금 4세대까지 가입되어 있으시는 분들은 질병 상해 이런 구분 없이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와 비급여를 잘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쉽게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급여와 비급여를 조금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전 국민의 거의 90%가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실 겁니다. 그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해서 나라에서 70%, 60% 이제 병원급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렇게 지원해주는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온전히 100% 재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비급여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과에서는 예를 들면 급여와 비급여 어떤 진료가 있을까요? 급여 항목은 예전에는 치석 제거 같은 스케일링도 비급여 항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주염으로 인해서 이를 빼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스케일링만큼은 1년에 한 번씩 의료보험화를 시키자 해서 건강보험 적용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만 65세 이상이 지나면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도 건강보험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영구치가 많이 섞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럴 때도 예전에는 레진이라는 플라스틱 나는 재료를 떼우는 재료가 있거든요. 이런 재료들도 다 비급여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12세까지는 급여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구치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랑니를 뺀다든지 그리고 신경치료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냥 이제 글래사이너머라는 재료가 있는데요. 보험되는 재료인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충전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도 의료보험화가 되고 있고요. 잇몸 치료 그리고 잇몸 수술 잇몸 수술을 했을 때도 뼈 이식을 같이 한다든지 잇몸이 안 좋은 경우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급여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치과에서 청구를 해보셨던
네, 사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손보험으로 청구 가능한 사례를 하나씩 소개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걸 소개시켜 주실 건가요? 보통 40대 이상이 되면 치약을 좀 많이 쓰시는 분들, 힘이 좀 세시는 분들은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해서 치아 잇몸과 치아 경계 부분에 패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메워줘야 치아 안에 신경 부분들이 노출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이게 우리 도끼질하듯이 계속 패어나가다 보면 차후에는 치아 안에는 신경이 있기 때문에 신경이 노출이 되면 또 신경치료하고 이를 씌워야 되고 더 심한 경우에는 이가 부러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 부분을 메우는 충전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티가 안 나게 치아색으로 때우는 레진 치료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요. 급여화되지 않고 비급여화 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안 때우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조금 약하지만 이런 부분들로 좀 충전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그랬을 때도 다 글래사이노마라는 재료는 급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화면에 보시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총 8개의 치아를 때우셨거든요. 그랬을 때 총 금액은 20만 7,390원이고 본인 부담금은 6만 2,200원, 공단 부담금은 14만 5,190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14만 5,190원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병원에다가 본인 부담금은 제가 순수하게 내셔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랬을 때 6만 2,200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작게도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큰 금액일 수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 실손보험이 있으시다면 예를 들어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실손에 청구를 하시면 그 병원급에 따라서 공제 금액을 공제를 하고 본인 부담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레진은 비급여다, 나라에서 지원이 안 되는 항목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레진 치료도 급여인 경우가 있고 또 이걸로 인해서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요것도 맞나요? 레진 같은 경우는 광중합형 레진이라고 해서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여야 되고 영구치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레진은 성인들은 안 된다. 근데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서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실손이 있는 어린이들이면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엄마들이 이걸 몰라서 이제 청구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청구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도 고객님 중에 교정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치아가 좀 많이 썩었다고 해서 충치 치료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어떤 진료를 하셨냐라고 여쭤봤더니 레진 치료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만 11세인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거 실손 청구하셨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실손이 되는지 몰랐다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러면 세 분의 역사랑 필요한 서류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청구를 해드렸는데 한 개당 보통 레진 치료를 할 때 본인 부담금이 보통 이렇게 그분은 2개 이렇게 치료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 화면 속에서 보시면 2개 치료를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총 5만 2천 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다시 다 받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턱관절 치료는 치과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뭐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턱관절 치료 같은 경우도 급여 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처음에 검사를 하실 때 급여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측도학 분석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급여 항목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실손 청구를 할 수가 있지만 턱관절이 안 좋으시는 분들은 치료를 처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번부터는 거의 물리치료를 많이 합니다. 근데 물리치료를 할 때
10,000원 이상이 안 넘어가거나 하면 그럴 때는 실손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턱관절 치료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나중에 치료가 끝나시고 나시면 필요한 서류들을 다 끊어 오셔가지고 청구를 하시면 그 날짜별로 공제 금액을 공제를 하고 돈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도 일을 쉬어보면 신경치료를 하고 쉬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도 제 기억으로는 이제 갈 때마다 10,000얼마, 뭐 20,000얼마 이런 식으로 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 역시도 그러면 보험금 청구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그 신경치료는 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경근관당 비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경근관이 다 치아마다 신경관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좀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신경치료를 했는데 그때는 만 몇천 원 나오다가 왜 지금은 4, 5만 원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다 실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크라운 치료가 끝나고 나시면 필요한 서류를 끊어내셔가지고 다 청구해서 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2세대 이후부터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이 실손은 거의 치과에서 질병으로 치료할 경우에는 2세대부터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액을 다 받는 거는 아니잖아요. 전액은 받는 거는 아니고 세대별로 공제 금액이 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세대에 맞게끔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니 같은 경우는 치료를 받다 보면 본인 부담금도 꽤 큰 것 같은데 이거 역시도 보험금이 나오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물론 사랑니도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보통 근데 사랑니를 빼실 때 대학병원에 가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일반 병원에서 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보통 아래쪽 치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경관에 밀접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T를 또 찍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때 CT를 찍는 경우도 급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되기 때문에 CT부터 시작을 해서 발치 비용까지, 마취 비용까지 싹 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네, 사랑니가 외국에서는 굉장히 비싸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치료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또 보험금까지 나오니까 막상 부담해야 될 금액은 크지가 않을 것 같네요. 맞아요. 지금 사랑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그 완전 매복, 그러니까 사랑니도 완전 매복 있고 부분 매복 있고 그냥 일반 발치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사랑니가 낫느냐에 따라서 수술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좀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항목에 맞게끔 병원에서는 청구를 하기 때문에 화면에서도 보시면 본인 부담금이 한 57,900원이에요. CT랑 발치 비용, 마취 비용 이런 걸 싹 다 해서 공단 부담금은 135,000원이지만 내가 본인 부담해야 될 거는 57,900원이거든요. 이랬을 때 제가 2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10,000원 공제를 하고 47,900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그러면 임플란트는 굉장히 고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65세 이상 건강보험 되는 임플란트를 하신 고객님들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는데 반드시 65세 이상 보험되는 건강보험이 되는 임플란트에 한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계별이 있거든요. 포괄수가제라고 하는데요. 임플란트는 총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비용, 2단계 비용, 3단계 비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 1단계, 2단계, 3단계 비용에 이제 자기 부담금을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보험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해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올 때마다 자기 부담금은 계속 공제가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임플란트가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개 같이 하신 분들은 의외로 또 더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같은 날 했을 때는 매일 공제하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2개 같이 청구를 하게 되면 공제 금액은 한 번만 공제가 되다 보니 의외로 받는 금액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가능하면은
이제 같은 부위다. 한 번에 할 수 있다 하면은 하루에 2개를 같이 네. 시술하는 게 좋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그게 이제 훨씬 본인 부담금이 많이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아, 이 부분도 팁이 되겠네요. 네네네. 다음으로는 스케일링 매년 받고 있는데요. 또 잇몸 치료도 많이들 받으시더라고요. 요건 어떤가요?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스케일링으로만 끝나시는 분들이 있고요. 치석이 어느 정도까지 침투가 됐는지에 따라서 잇몸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치석 제거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그 겉표면에만 치석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보통 연 1회 치석 제거를 한다든지 부분 치석 제거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꽤 있고요. 잇몸 밑에까지, 그러니까 치아 부분 말고 잇몸 깊이까지 이렇게 치석이 침투한 경우에는 치석 제거를 하고 나면 잇몸이 부어 있다가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그랬을 때 잇몸 안에 있는 치석까지 긁어내는 치주 소파수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치아를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잇몸 치료를 좀 많이 권장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도 보통 잇몸 치료를 하게 되면 얼마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화면에서 이렇게 지금 캡처해서 왔는데 치석 제거하고 그 다음에 파노라마를 찍어서 이제 잇몸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스케일링하고 엑스레이만 찍어도 26,800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이제 공제 금액이 10,000원이다 하면 16,800원을 저희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잇몸 치료 위아래 또 하시게 되면 이 또한 한 28,000원 이 정도 비용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도 공제 금액을 빼고 나머지 부분들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잇몸 치료를 하고 스케일링을 하고 이제 했다 하더라도 보통 한 3번, 4번 정도를 내원을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도 이 금액만 다 받더라도 치킨값보다는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잇몸 치료를 하면서 또 뭐 뼈이식 수술도 할 수가 있나요? 네. 잇몸 지금 치주 소파술 같은 경우는 잇몸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은 경우에 긁어내는 시술인데요. 이거보다 더 이제 그 잇몸 뿌리까지 깊게 이제 치석이 침투하는 경우에는 치주 소파술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박리 소파술이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술부터는 잇몸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잇몸을 박리를 시켜서 속 안까지 깔끔하게 긁어내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치은 박리 소파술을 하고 뼈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경우에는 뼈이식 수술을 같이 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건강보험되는 뼈이식으로 또 청구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뼈이식 수술이라든지 잇몸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세분의 역사라든지 영수증을 보시면 이게 급여 항목인지 비급여 항목인지가 구분이 돼서 나옵니다. 그랬을 때 급여 항목이면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박리라는 거는 잇몸을 뭐 째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박리소파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금 잇몸을 이렇게 박리를 시켜서 이렇게 젖혀서 속 안까지 뿌리까지 보면서 수술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무섭기는 한데 요즘에는 원장님들이 그런 수술을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환자들 데미지가 너무 커가지고 많이 아프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치주과 전문의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치아를 꼭 살려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경우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잇몸 수술 같은 걸 하면 아플 수 있는 거는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그래도 내 치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청구 사례를 알아봤는데요. 혹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보통 본인들 실손 증권을 보시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질병 외래 의료비 3년 갱신, 뭐 1년 갱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보면 의료기관별 자기 부담금 공제 금액이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10,000원, 15,000원, 20,000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반 병원은 10,000원 공제를 한다는 뜻이고 이분은 2세대 실손이거든요. 그냥 병원급 같은 경우는 15,000원, 상급 병원급 같은 경우는 20,000원을 공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10,000원 나왔어요. 제가 이제 내는 돈이 10,000원이에요. 근데 공제금이 10,000원이다. 그러면은 저는 청구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청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럼 그 금액도 확인을 잘 하고 네. 청구를 해야겠네요. 네, 보통 치과 같은 경우는 잘 모르셨다 보니까 3년치를 한꺼번에 끊어내시는 경우가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전 치과는 되는지를 몰랐어요. 해서 그럼 치과에 이때까지 갔던 거를 한번 쫙 다 세부내역서랑 영수증을 끊어 오셔가지고 한번 청구를 해보자라고 청구를 많이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3년에 한 번치 아니면 1년에 한 번치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정보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저도 사실 치과에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치료했던 것도 지금 청구해도 될까요? 청구 시효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3년 이내에 청구를 꼭 하셔야 되는데 단 내가 이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면 안 주시겠지만 최근에 제 고객님도 10년치 거를 한꺼번에 끊어서 냈었거든요. 근데 심사팀에서 연락이 와서 3년치밖에 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치과가 되는지를 몰랐다. 저는 이거를 최근에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번만큼 그러면 드리겠다. 다음부터는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3년 이내에 청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해주신 부분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치과에 가서 받는 치료들이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유익한 정보가 됐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보험금을 많이들 내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그래도 이렇게 아는 만큼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채널톡에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